안녕하세요. 저는 80세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평생 수천 명의 부부를 상담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여성이 원하는 곳들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해부학이 아닙니다. 피부 아래에는 감정과 호르몬이 얽혀 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반응하는 곳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끝의 온도와 마음의 리듬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은 기술을 익히려 하고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50년 동안 가장 자주 본 실수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기적으로 비타민을 챙기고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건강한데 왜 아내가 저를 피할까요? 그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아내의 눈을 바라본 게 언제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손이 아니라 시선과 기억으로 열립니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곳은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을 지배하는 뇌의 한 부분, 즉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감정의 중심부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려면 기술보다 존중과 호흡이 먼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제 나이는 핑계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하고 마음은 여전히 젊습니다. 단지 오래된 습관이 감각을 덮어버렸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감각을 다시 깨우는 과학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약속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이 영상을 다 보면 아내의 미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길이 아닌 마음의 리듬에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성교육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남성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의 쾌감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생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이곳은 피부가 아니라 뇌의 시상하부, 즉 감정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이곳이 자극되면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그녀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느낍니다. 제가 연구자로 있을 때 40대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감정적 친밀감과 신체 반응의 상관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순한 터치보다 부드러운 대화, 눈맞춤, 그리고 천천히 맞춰진 호흡이 피부 자극보다 2배 이상 강한 옥시토신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즉, 여성의 몸은 촉감보다 의미를 해석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노력하는데 아내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생활 패턴을 물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하냐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좋은 아침이 그녀의 감정 중추를 여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뇌는 일종의 감정 센서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이 확보되지 않으면 몸은 자동적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가고 혈류가 차단되어 민감한 부위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손끝의 온기, 그리고 진심이 담긴 시선은 그녀의 뇌를 안전하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때 비로소 신체의 감각이 열리고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산 부부가 단 한 번에 미안하다 라는 말로 20년의 거리감을 없앤 사례도 있습니다. 자극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이곳, 즉 그녀의 감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관계가 냉랭하다면 그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손의 움직임보다 먼저 마음의 속도를 맞추세요. 오늘 밤 대화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힘들었지? 그 한마디가 그녀의 뇌를 열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아내를 자극하기 전에 먼저 안심시켜주세요. 그녀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동안의 냉담함은 마치 얼음이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그 분비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의학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옥시토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이야말로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옥시토신은 단순한 쾌감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 유대, 그리고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사랑의 화학물질입니다. 여성이 포옹을 받을 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때, 혹은 진심 어린 시선을 마주할 때 이 호르몬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됩니다. 이 순간 그녀의 몸은 안정을 느끼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피부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바로 이때 여성이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옥시토신이 단지 여성만의 호르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성에게도 존재하지만 자극의 방식이 다릅니다. 남성은 성적 자극과 함께 급격히 분비되지만 여성은 감정적 교감이 있어야만 서서히 증가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부부의 리듬을 엇갈리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제가 본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35년 차 부부였는데 남편은 늘 먼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피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 요인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에게 하루 동안 아내에게 감정적인 언어 한 문장만 건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든든했어. 단 한 문장이었죠. 3주 후 그 아내의 옥시토신 수치가 놀랍게도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부부처럼 웃으며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옥시토신은 약도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존중과 따뜻한 대화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간단한 방법을 잊고 삽니다. 대화를 시작하기보다 성적 신호를 먼저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 뇌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때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고 감정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여성을 자극하려면 먼저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의 안전지대, 그곳이 바로 옥시토신의 문발리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어떤 테크닉보다 강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길을 욕망이 아니라 신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옥시토신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칙적인 스킨십, 꼭
성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하루 한 번의 포옹은 혈중 옥시토신을 약 20% 증가시킵니다. 둘째, 감사 표현, 말로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의 감정 회로가 열리며 동시에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셋째, 함께 웃기. 같이 웃는 순간 두 사람의 뇌파가 동기화되고 호르몬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옥시토신 회로를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호르몬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자극법, 시선의 자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긋보다 빠르고 말보다 강력한 놀라운 반응의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이 닿아야 반응이 생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여성의 감정 반응을 가장 먼저 자극하는 것은 손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눈빛은 단순한 시각 자극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 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전기 신호입니다. 제가 상담한 수많은 부부 중 오랜 냉담을 극복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도 눈빛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남편이 잠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보냅니다. 그 한순간 그녀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행복감과 신뢰감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뇌영상 연구에서도 그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5초 이상 바라볼 때 그녀의 편도체 활동이 안정되고 심박수가 일정하게 떨어집니다. 즉, 단 5초의 눈맞춤이 불안을 진정시키는 약이 되는 셈이죠. 반대로 시선을 피하거나 무표정으로 대할 때 그녀의 뇌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방어 체계를 작동시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당신 눈빛이 차갑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못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표정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따뜻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남편은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마다 아내를 보며 한 번 미소를 짓는 것. 처음엔 어색했지만 2주 후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당신 눈빛이 편안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전 신혼처럼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성의 뇌는 언어보다 눈빛을 먼저 해석합니다. 그의 눈이 나를 향해 있는가? 그 시선 속에 존중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는 답을 얻는 순간 그녀의 몸은 스스로 문을 엽니다. 손이 닿기 전에 이미 그녀는 감정적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권합니다. 매일 30초 아내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존재를 느끼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이 단순한 시선 훈련만으로도 관계 호르몬이 안정됩니다. 혹시 지금 아내의 눈을 마주치기 어려운가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뒤에 진짜 연결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다시 따뜻해지는 날, 그녀의 마음도 다시 열릴 것입니다. 손보다 강한 자극은 눈빛입니다. 그 시선 하나가 수년간 얼어있던 감정을 녹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침묵 속에서도 눈을 마주하세요. 그게 바로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강력한 자극의 시작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시선이 완성되는 핵심 조건, 속도보다 중요한 리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리듬을 아는 남자는 사랑의 박자를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속도를 말합니다. 빠르게 반응하고 강하게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성의 몸은 정반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강한 자극보다 일정한 리듬에 반응합니다. 리듬은 단순히 움직임의 템포가 아니라 감정의 호흡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원리는 분명합니다. 여성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을 때 최대의 감각 반응을 보입니다. 즉, 너무 빠르면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해 긴장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졸음이나 무감각을 유발합니다. 그 사이의 리듬 존존. 바로 그때 여성의 몸은 감정적으로, 생리적으로 열린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걸 심장의 춤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의 심박이 비슷하게 맞춰질 때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순간 혈류가 원활해지고 산소가 증가하며 옥시토신 분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리듬은 단순한 움직임의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호흡인 셈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28년 차, 아내는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상처받았고 자신감이 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아내의 호흡에 맞춰보세요.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시계를 버리고 박자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호흡, 어깨의 움직임, 눈의 떨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앞서갔구나. 2주 뒤 두 사람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리듬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당신이 느긋하게 숨을 고르는 순간 그녀의 몸도 그 호흡에 맞춰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조급하거나 불안한 움직임은 그녀의 몸을 방어 모드로 바꾸어 버립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음악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는 빠름이 아니라 균형에서 나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이 맞는 관계는 오래가지만 속도만 빠른 관계는 쉽게 지칩니다. 그녀의 몸은 박자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손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일 때 그 리듬이 곧 신뢰의 언어가 됩니다. 의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합니다. 성공적인 관계의 비밀은 속도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당신의 숨결, 그녀의 숨결, 그 두 개가 겹쳐지는 순간 새로운 전류가 흐릅니다. 그게 바로 두 사람 사이의 생명 리듬입니다. 오늘 밤 시계를 보지 마세요. 대신 아내의 호흡에 귀 기울이세요. 그녀가 내쉬는 숨, 들이마시는 소리, 그 리듬이 바로 당신의 박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리듬을 깨뜨리는 잘못된 자극법과 냉담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단 한 가지 실수가 어쩌면 오랜 시간 아내의 마음을 닫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성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왜 점점 멀어질까요? 그 이유의 대부분은 잘못된 자극 방식에 있습니다. 의도는 사랑이었지만 방법이 몸을 방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성의 신경계는 남성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남성은 자극이 강할수록 흥분이 오르지만 여성은 신뢰가 높을수록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은 이를 모른 채 강한 터치로 반응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녀의 몸은 위험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긴장 상태로 변합니다. 이 순간 혈류는 피부 표면에서 멀어지고 그녀의 감각은 급격히 둔해집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MRI 연구에서도 강한 물리적 자극이 있을 때 여성의 뇌는 공포반응 영역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기분 나쁨이 아니라 신경학적 방어 반응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부부를 자주 만납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는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내가 거절할 때,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거부의 신호를 보냈는데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몸은 긴장 기억을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기억합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는 감정적 불안을 감각 신경과 함께 저장합니다. 한번 불안했던 경험이 반복되면 그녀는 다음에도 스스로 몸을 닫습니다. 이것이 냉담의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신경계가 스스로 방어 중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멈춤의 기술을 배우세요. 그녀가 긴장하거나 피로해 보인다면 즉시 속도를 늦추세요. 멈춘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둘째, 비언어적 신호를 읽으세요. 그녀가 눈을 피하거나 숨이 얕아지면 그건 거부가 아니라 도움 요청입니다. 셋째, 대화의 루틴을 만드세요. 관계 직전, 괜찮아?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고 신뢰 회로를 열어줍니다. 냉담은 결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터치와 빠른 속도가 쌓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세요. 당신의 손끝의 힘이 아니라 호흡의 언어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몸이 다시 따뜻해지려면 먼저 심리적 안전이라는 불을 켜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몸은 당신의 의도를 읽는 게 아니라 당신의 리듬을 느낍니다. 그 리듬이 조급하면 방어하고 그 리듬이 안정되면 열립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3가지 실수, 그중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부부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성들이 싫어하는 것은 성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부분을 착각합니다. 그녀가 피하는 건 관계 자체가 아니라 상처가 된 경험의 반복입니다. 제가 본 여성 환자 10명 중 8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했던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무조건적인 스킨십. 여성의 몸은 준비되지 않으면 긴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감정적 예열 없이 신체 접촉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남성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여성의 뇌는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스킨십은 사랑이 아니라 침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피하게 되죠. 대화 없는 손길은 절대 따뜻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이 한마디가 그녀의 감정 회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질문이 없는 관계는 결국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실수. 대화 없는 접촉. 많은 남성들은 침묵을 자신감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감정은 언어로 안정됩니다. 대화가 없는 접촉은 감정의 연결이 없는 터치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 나를 물리적으로만 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냉담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이 닿기 전 반드시 말이 닿아야 합니다. 그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뻐 보여. 이 순간이 참 좋다. 이 간단한 문장들이 여성의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동시에 분비시킵니다.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의 접촉은 훨씬 부드럽고 깊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 실수. 타이밍을 무시하는 행동. 이건 의학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남성의 성적 리듬은 하루 중 일정하지만 여성은 감정, 피로, 생리 주기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그녀의 신체가 피곤한 날, 혹은 감정적으로 지친 날에 시도를 반복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각인됩니다. 그녀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이 시간 이할 불편함으로 기억하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녀의 신호를 관찰하세요. 대화 중 웃음이 늘어나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눈동자가 자주 마주칠 때 그게 그녀의 허락 신호입니다. 그때 다가가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모두 속도와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손길이 진심이라면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녀는 강한 자극보다 안전한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대화와 리듬을 회복하십시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몸의 반응은 금세 변하지 않지만 감정의 회로는 단 한 번의 존중으로도 다시 열립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신호를 읽는 구체적인 방법, 사전 신호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당신은 아내의 마음을 미리 읽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언제 아내가 준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신호는 언어보다 훨씬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걸 읽을 수 있는 남자만이 진짜로 배려할 줄 아는 남자가 됩니다. 여성의 몸은 감정과 신체가 동시에 반응합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피부의 미세한 근육들이 이완되고 혈류가 따뜻해지며 숨소리가 깊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반응입니다. 즉, 편안함을 느끼면 그녀의 몸은 스스로 준비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 중 만난 50대 여성 환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하고 착하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가오니까 자꾸 피하게 돼요. 그녀의 말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싫다가 아니라 내 몸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신호로 알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의 변화를 보세요.
여성이 대화를 하며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기 시작한다면 그건 몸이 이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눈의 움직임입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시선을 피하지만 안정될 때는 시선이 고정되고 눈꺼풀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셋째, 어깨의 긴장도를 보세요.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미소가 생길 때 그게 바로 감정이 열리고 있다는 사전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말보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말로 괜찮아 라고 하면서도 몸은 정직하게 긴장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눈으로 듣고 몸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한 남성 환자는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3주 동안 아내의 신호를 관찰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아내가 편안할 때는 숨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 결과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이 나를 기다려주는 게 느껴져요. 그 한마디는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회복제였습니다. 여성의 마음은 관찰받는 것보다 이해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녀의 몸을 읽는다는 건 그녀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남성들이 이 신호를 알면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 필요도, 말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림 속의 존중만 있으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몸은 언어보다 빠르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녀가 숨을 고를 때, 시선을 고정할 때, 미소가 번질 때, 그건 이미 괜찮아, 이제 나를 안아줘도 돼 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읽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은 내 몸을 이해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리듬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리듬을 강화시키는 송긋 감각 훈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의사로서 수십 년간 검증한 남성의 감각을 되살리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남성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송긋이 살아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하면 감각신경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훈련되지 않아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송긋 감각 훈련법은 그 잠든 감각을 깨워 아내의 반응을 섬세하게 느끼게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1단계, 손의 민감도. 되살리기 첫 번째는 감각 재활입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손을 1분간 담그세요. 그 다음 눈을 감고 수건의 질감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거칠고 부드러운 부분의 차이를 구분하려 노력하면 손끝의 감각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손의 예민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두뇌의 감각지도 센소리 MF를 재정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MRI 실험에 따르면 하루 한 분의 감각 훈련만으로도 3주 후 뇌의 촉각 영역이 약 15% 넓어졌습니다. 그만큼 감각을 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단계, 압력 조절. 훈련 남성의 손길이 부드럽지 않은 이유는 근육의 힘을 감각보다 먼저 쓰기 때문입니다. 이를 교정하려면 종이컵 훈련을 해보세요. 컵에 물을 가득 채워 잡고 흘리지 않도록 30초 동안 천천히 움직이세요. 처음엔 손이 떨릴 겁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손의 힘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섬세함의 근육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3단계, 호흡과 손의 일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호흡과 터치의 싱크로율입니다. 당신의 손이 움직일 때
호흡을 같이 맞춰보세요. 들이쉴 때는 멈추고 내쉴 때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이 간단한 리듬만으로도 송곳의 온도가 높아지고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따뜻한 감각이 전달됩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호흡과 촉각이 동기화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심리적 연결이 생기는 것이죠. 이 세 단계를 하루 5분만 연습해도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당신의 손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가 됩니다. 60대 후반에 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훈련을 꾸준히 실천했고 3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예전엔 피했는데 이제는 먼저 잡아요. 그는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감각을 깨운다는 건 단순히 송곳을 예민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반응을 느끼고 리듬을 맞추며 존중으로 감정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은밀한 자극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이 훈련을 통해 관계를 회복한 한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살아난 증거였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오래 남은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32년 차 서울에서 온 김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여전히 존중했지만 언젠가부터 침묵이 길어지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는 저를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는 두 사람에게 3주간의 감각 회복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송곳 훈련, 시선 맞추기, 하루 한 문장 대화.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서로의 눈을 보고 감사 한마디를 건네세요.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함께여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처음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 한마디는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내의 손을 잡아보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이젠 아내가 제 손을 먼저 잡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그녀의 뇌가, 신경계가, 그리고 마음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옥시토신의 회복입니다. 사랑 호르몬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장님, 남편의 손길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두려웠는데 지금은 따뜻해요. 이제는 그 손을 기다리게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의학적인 증거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사랑이 다시 몸으로 느껴졌다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 부부의 변화는 특별한 약도 비법도 없었습니다. 오직 3가지뿐이었습니다. 리듬, 존중, 그리고 기다림. 이 3가지가 쌓여서 냉담을 녹이고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다시 연인이 되셨군요. 그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부부로서의 세월, 그리고 다시 피어난 사랑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침묵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의 손길, 한 문장의 대화, 한 번의 눈 맞춤으로도 관계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잊혀질 뿐 언제든 다시 불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회복의 본질이 결국 어디에서 오는지, 즉 존중과 리듬이 왜 가장 강력한 치유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 어떤 비법보다 강력한 건 존중의 리듬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제가 뭘 더 배우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우는 것보다 멈추는 걸 익히세요. 여성의 몸은 과학적 신호 이전에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자극보다 존중의 타이밍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긴장될 때 손을 멈춰준 그 순간, 그게 바로 신뢰의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히 관계를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존중이 주는 안정감은 신체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박을 낮추고 근육의 긴장을 풀며 감정 호르몬 옥시토신을 자연스럽게 분비시킵니다. 즉, 존중은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진료실에서 서로 눈을 마주하지 않던 부부가 조용히 손을 맞잡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남편의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그건 대화도 치료도 필요 없는 회복의 순간입니다. 몸이 아닌 마음의 리듬이 맞춰진 것입니다. 리듬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짧게라도 인사를 건네세요. 그것이 당신의 관계 리듬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좋은 하루 보내요. 저녁에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 짧은 문장들이 관계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저는 80년의 삶 동안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의 습관입니다. 서로를 향해 숨을 고르고 상대의 리듬을 들어주는 그 마음이 세월보다 강합니다. 한 남성 환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리였습니다. 존중이란 결국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리듬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리듬이 조용히 맞춰질 때 아내의 미소는 다시 피어나고 당신의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남성의 매력은 기술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그 온도는 존중에서 그리고 리듬에서 나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의 용기와 사랑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밀한 자극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사랑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느끼고 리듬을 맞추며
존중으로 기다리는 일. 그게 바로 진짜 자극이고 진짜 회복입니다. 저는 80년 동안 수많은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각이 잊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당신의 시선은 여전히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 하나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관계가 오래된 벽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주 작은 약속을 해보세요.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 문장은 단순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치유의 주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젊음이 아니라 리듬과 반복에서 자랍니다. 하루에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손길, 한 번의 대화가 수년간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그녀의 몸을 자극하려 하기보다 그녀의 기억과 감정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남성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관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 당신의 눈, 당신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천천히 사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존중으로 시작된 사랑은 언제나 다시 피어납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입니다. 평생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연구해온 의사로서 당신의 존중과 용기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손끝이 오늘부터 다시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당신의 부부 생활에 다시 미소를 불러오길 바랍니다.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